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발전에 미친 영향, 대학생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공공봉사 동기 인지도를 중심으로입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종입니다. 목차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목차는 1장 서론, 2장 연구 설계, 3장 새마을운동의 개념, 4장 선행연구 검토, 5장 1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 이론적 논의를 하고, 5장 2는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 요인 분석, 6장 대학생들의 새마을운동 인지도 연구 결과, 7장 결론입니다. 서론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사상 역사적인 대사건입니다. 마치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혁명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이 역사적인 큰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운동이 새마을운동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일어났고 61년에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97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김성근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34,000개 부락에 세멘트를 300푸대씩 배급을 했습니다. 이 세멘트를 가지고서 철근 1.5톤 이걸 가지고서 새마을을 가꾸기를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나 4월 22일 날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선포합니다. 그해 4월 22일은 되게 획기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을 선포한 날이고 한해 대책 지방장관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1970년은 새마을운동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연불학에서 세멘트 300부대와 철근 1.5톤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여서 새마을을 가꾸어 보라 하는 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잘한 마을은 새마을 중에서 자립마을이고 두 번째는 자조마을이고 가장 안 되는 마을이 기초마을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을의 형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자립마을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새마을운동입니다. 이런 새마을운동의 1970년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을 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 초에 시작된 국민운동적인 성격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개인이 운동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하는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봉사 동기에 의한 이타주의적 애국운동이다. 왜 그러냐? 이 공공봉사 동기라는 개념은 PSM인데 Public Service Motivation입니다. 공공봉사 동기는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의 두 교수 페리와 와이즈가 미국 행정학회지에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타적으로 애국하는 운동이 바로 공공봉사 동기 이론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봉사정신에서 유발된 농어촌과 도시소득 증대 운동입니다. 농촌에서 시작된 이 새마을운동은 나중에 도시로 파급되어서 전국이 새마을운동이 물결이 파급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국가발전의 발전경제학적 의미에서 한국의 국가발전에 대한 재점화를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다.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이 운동을 다시 재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발전적인 의미에서 새마을운동은 중요하다.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무엇이니까? 연구 설계입니다. 첫째로 청년들로 하여금 새마을 정신을 기르는 것이다. 새마을 정신은 무엇이냐? The Spirit of 새마을 무브먼트.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자조, 스스로 도우고 협동,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 이 세 가지가 새마을 연구의 목적이고 이것이 재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새마을운동의 존재 가치를 재평가하고 중요한 모멘텀을 삼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세 번째는 인지도를 측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를 모색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제가 연구한 것은 아무도 아직까지 이제 실증적 연구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운동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바로 탐색적 연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긍정적 평가를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개념입니다.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1970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4월 22일 날 하해 대책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새마을운동을 바로 전국의 34,000여 개의 자연불학의 철근과 세멘트를 나눠주면서 마을을 가꾸어 보라 하는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가꾸기로서, 새마을 가꾸기라는 이름으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197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70년은 대단히 새마을운동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빈곤 대치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1970년부터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의 빈곤의 실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빈곤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예를 들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5월이나 6월 되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런 빈곤 퇴치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은 필요하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1인당 GNP가 불과 79달러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나 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 정말 가난이라는 이런 오명을 탈피해보자. 이 탈피를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차관을 위해서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이브케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수상을 만나서 한국의 실정을 토로하고 빈곤 퇴치를 위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64년입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보증을 서야 된다. 그 보증을 서야 될 조건인데 어느 나라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을 방문해서 호소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빈곤 퇴치를 위해서 호소를 했지만은 존 F 케네디는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필리핀에서 영빈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주 푸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4년에 독일을 방문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3천만 달러를 빌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간호사 500명과 그리고 강부 1000명을 파견해달라. 그것을 성공적으로 파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월급을 보증을 서고 그 보증된 돈 때문에 3천만 달러를 빌리게 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새마을운동의 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빈곤 퇴치를 위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이 뭐로 되느냐 하면은 경부고속도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는 박정희 대통령은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독일에서 달려봤는데 그때 가다가 갑자기 서면서 내리더만은 땅에서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감격해 하는 모습을 에피소드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의 증거가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운동이 실체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근대화 운동이며 근대화 운동, 모더니제이션 무브먼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대화라는 개념이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새마을운동은 바로 서구화, 공업화, 산업화, 민주화, 전문화, 기술화 등 이런 근대화의 개념이 있지만은 가장 근접한 근대화의 개념은 산업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이고 근면자조 협동의 국민운동이고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다. 농촌 경제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시작된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빈곤 탈피 운동이다. Campaign to Escape Poverty. 빈곤 탈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그것은 혁명공약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기하는 혁명공약에도 있습니다만 바로 새마을운동의 싹이 바로 혁명공약에서 있다 하는 것은 고병우 2020년의 저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검토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병우는 존칭은 상상합니다. 고병우는 새마을운동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 1970년부터 79년까지의 새마을 관련 기록물이 약 2만 2천여 개여 건이 201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장한 새마을 정신운동으로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르는 새마을 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새마을운동의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 새마을 노래는 4절까지 있는데 제가 1절만 불렀습니다. 바로 이 자체가 1절은 근면이고 또 후렴은 자조입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고 또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저는 수십 번 불러봤습니다. 부를수록 더 흥미가 있고 더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주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책에서 저서에서 새마을운동은 트리플 헬릭스 모델이다. 트리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 나선형을 말합니다. 세 나선형 모형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왜 그러냐? 최고 정책 결정자, 대통령은 말하죠. 최고 정책 결정자와 그를 둘러싼 참모들과 공무원들, 또 한 그룹은 새마을 현장 지도자들, 이 세 개의 집단이 하나가 되어서 모형을 이루어서 의사소통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트리플 헬릭스 모델, 대단히 흥미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석진은 서울행정학회에서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적하기를 새마을운동은 좋은 가버넌스다. 오늘 우리는 가버먼트와 가버넌스를 많이 비교하는데 가버넌스는 국민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거고, 가버먼트는 일방적으로 높은 사람이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석진의 연구는 합의와 반응과 투명성과 형평성과 효율성과 효과성과 책임성과 참여성, 이런 중심으로서 농민들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목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영종은 신발전 행정이라는 책에서 새마을운동의 범국민운동의 전개가 국가발전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연표는 새마을운동을 새마을학이라고 부릅니다. 전미사 올로지를 붙여서 새마을 연구하는 체계적인 이러한 연구를 새마을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진 강한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여기서 자성이는 2020년에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 감인가, 그래서 1960년대의 한강의 기적과 1970년대 초에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을 경제발전론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이론과 정책적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자성이는 새마을운동이 무려 1.16%의 경제성장에 새마을운동 자체가 기여했다. 통계에 의하면 1962년부터 1979년까지 평균 약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이 말은 1.16%가 바로 새마을운동으로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왜 노벨상 감인가, 노벨상을 탄 세 사람의 노벨상들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실험 경제학, 발전 경제학, 경제학적 측면에서 노벨상을 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새마을운동은 이런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런 큰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새마을운동이 아니냐. 우리는 지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노벨상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시사점이 있고 흥미있는 아주 유익한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내셔널 디벨롭먼트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토마스 쿠는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이라는 유명한 과학적 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그가 지은 책에서 1962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이건 학문하는 사람들은 다 알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은 이제는 자연과학만 아니라 모든 과학, 특히 사회과학 중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빌려서 씁니다. 그는 그 책에서 주장하기를 과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상과학과 비상과학이 있다. 노멀 사이언스와 엑스트라 오디너리 사이언스다. 그래서 이 과학이 넘나든다 이거죠. 혁명을 일으키는데, 과학의 혁명을 일으키면 새로운 과학이 일어나는데 바로 정상과학이 된다 이거죠. 학자들이 A라는 이론을 지지하면은 그것이 바로 정상과학이지만은 나중에 몇 년 흘러서 아니라 다른 학설이 있다. 그럼 비상과학, 그것이 뒤엎어지고 다시 정상과학이 비상과학이 된다. 이 넘나든다 이런 뜻이죠. 지구는 둥글다. 정상과학입니다. 그러나 둥글지 않다. 넓다. 비상과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둥글다 하기 전에 넓다. 지구는 넓다. 편편하다. 하는 이견이 과학적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바뀌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발전, 국가발전 중에서 네 가지입니다. 정치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문화발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국가발전의 이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쿤의 이야기했고, 루시안 파이는 MIT 교수인데 예일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루시안 파이는 정치발전을 8가지를
정치 발전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의 참여성, 보편주의, 법집행, 업적주의, 경제적 기능의 확대, 유효성과 능률성, 행위의 합리성, 구조의 분화, 구조적 과정의 통합, 이러한 분야에서 정치 발전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적주의다. 국가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실적을 갖다가 위주로 해야 되지 정치에 의해서는 안 된다. 스포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정치의 참여성입니다. 정치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정치 참여성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 발전의 특징이다. 법을 집행하는데도 보편주의적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여기서 헤드라는 미국의 비교 행정학자는 민주성과 안전성과 참여성, 제도와 능력성, 합리화, 정당성, 이런 내용이 국가 발전의 특징, 특히 정치 발전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미나는 것은 제일 위에 보면은 사무엘 헌팅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헌팅턴은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의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은 고르게 발전해야 되지 어느 한쪽만 더 나아가면 괴리 현상이 일어나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political gap theory라고 합니다. 정치의 괴리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 발전이 안 되고 경제 발전만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는 부패가 일어나고 거기는 정치 불안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사무엘 헌팅턴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있는 지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발전 이론의 경제발전 지표는 생산을 많이 하느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무역을 얼마나 하느냐, 물가가 어떤 지수가 어떠느냐, 증권지수, 경제자유지수, 고용지표 등 많은 경제발전 지표가 있습니다. 국가발전 중에서 경제발전 지표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의 변동의 복합적 개념이며, 경제성장은 양적 변화고 후자는 경제구조는 질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경제의 성장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국가발전 중에서 사회발전은 소셜 디벨롭먼트는 사회구조의 분화와 통합이 가장 핵심입니다. 보다 전문화되고 자율화되는 것이 사회구조의 분화이지만 또 이것은 목표를 향해서 하나로 체계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통합입니다. 구조적 분화는 계층 간의 벽이 무너지고 종적인 면에서 빈부 간의 격차가 좁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구조적 분화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제 네 번째 국가발전 이론의 문화적 심리적 발전 지표를 봅시다. 8가지가 있는데 국가발전의 문화적인 심리적인 지표는 인간적 기질이 어떠냐, 자발적 의사표시가 어떠냐, 미래지향적 시각이 어떠냐, 시간관념을 잘 지키는가, 개혁성과 능률성이 있는가, 인격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느냐, 합리적 사고가 있느냐, 공평성과 행동성에 대한 신념이 있느냐. 재미나는 것은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국민을 갔다 와서 소감을 말하는 데에서 독일 국민은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단결력이 강하고 친절하고 그런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인간적 기질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관념을 봅시다. 시간관념은 국가발전에 의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선진국일수록 그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강하다. 한때 우리나라는 오래전입니다만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 시간을 안 지킨다. 1시간이나 느리게 오고 시간을 어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봅시다. 인격의 존엄성과 같이 봅시다. 소위 인권의 존중인데 왜 유엔에서는 해마다 인권을 존중하는 같이 하는 결의를 하는가? 세계에서 인권의 존중을 하지 않는 나라들 지적을 하고 그들에게 박찬을 가해서 인권 존중을 지시하고 하는 건데 북한은 그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인권의 존엄성과 같이 그것이 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국가 발전의 이러한 문화적 심리적 발전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국가 발전의 이론의 모형 중에서 발전 가치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얼마만큼 발전을 하느냐, 그 가치면을 따진다. 그리고 이 인간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느냐, 행복 추구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서 국가 발전 이론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서너 가지 예를 들자면 세계 행복 보고서의 WHR입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는 149개국 중에서 세계 행복 지수가 50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행복 보고서는 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평균 수명 기대치를 봅시다. AL이라 하는데 Average Life Expectancy, 평균 수명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나라는 190개국 중에서 11위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그런데 제가 홍콩에 1년 동안 초빙교수로 가 있는데, 홍콩의 노인들은 아침에 공원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기를, 장대를 가지고 홍콩에서 중국식의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평균 수명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ALE에 해당되는 평균 수명 기대치는, 우리는 등산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사우나 문화 혹은 노래방 문화 이런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평균 수명 기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계 투명성 지수가 있습니다.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우리나라는 61점인데 180개국 중에서 33위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1인당 소득입니다. GDP를 볼 때에 우리나라는 33,346달러입니다. 26위에 해당되고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을 봅니다. 새마을운동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첫째로 압축성장 정책에 우리나라는 크게 기여했다. Compressed Growth Policy. 압축성장 정책이라는 게 무엇이냐? 성장의 목표를 짧은 기간 동안에 달성하는 제도적 장치, 노력, 필요한 모든 절차, 필요한 모든 정책, 이런 것이 압축성장 정책인데, 재미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66년부터 1977년 이 기간 동안에 약 11년 동안에 2배의 소득을 올리는데, 다른 나라는 얼마나 걸리냐? 영국은 58년 걸렸고, 미국은 47년 걸렸고, 일본이 34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길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압축성장으로 목표를 달성했느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따라서 근대화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화, 공업화, 민주화, 자율화, 전문화, 기술화 등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산업화가 아닐까. 물론 학자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마치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97년 사이에 한강의 기적을, 미라클 온 더 한 리버, 이란 기적을 이룰 만큼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한국 특유의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되기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왜 그러냐? 빨리빨리 문화가 일조를 한 것이 아니냐. 배송 문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빨리빨리 배송을 해주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배송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냐. 쿠팡 보십시오. 굉장히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생활 요건의 도입과 산출의 상호 인과관계를 다룬다. 새마을운동은 경제발전을 크게 기여했다. 발전은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생활 구조 변화와 생활 환경과 배분의 변화이고, 경제발전은 경제성장과 정의 방향의 변화의 복합적 개념이고,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은 상호 유기적이고 많은 경우 상호 혼용하여 개념적으로 쓴다.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은 혼용해서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마을운동은 하면 된다는 신념이 들어가야 캔드 스피릿 하면 된다. 여기 들어오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보면 하면 된다 서 붙여놨어요. 하면 된다. 아주 하면 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상과 함께 그걸 보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발전은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생활 구조의 변화, 생활 환경과 배분의 변화며, 경제발전은 경제성장과 정의방향으로의 변화,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은 상호 유기적이다. 하면 된다. 새마을운동은 사회 문화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가? 여기서는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데이터는 매우 그렇다 16.3%, 그렇다 42.3%, 그래서 무려 58.6%가 새마을운동이 사회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 빈도 분석에서 국가 발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은 뭐냐? 사회문화 발전이 58.6이고 의식계획이 46.1%고 경제발전이 47.1%고 지역사회 발전이 48%입니다. 정치발전이 2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 발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 빈도 분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었느냐? 73년에 도시지역으로 보급 확산되었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년에 농촌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73년에 도시지역으로 보급 확산되었다. 74년과 75년에는 자조발전 및 내실 영속화 단계이고, 74년은 사업 특성에 맞게 추진되었고, 77년과 79년은 심화 단계짜리 구축 단계였고, 80년에는 민간 중심의 새마을운동, 이것은 새마을중앙회라는 조직이 생겼고,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새로운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되었습니다. 1980년대 국민의식 전환이 중점이 되었고, 1990년 초에는 사회적 갈등이 한국병이, 소위 한국병이라는 것은 탈당, 탈법, 무질서, 가소비, 한탕주의, 3D 현상, 예를 들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러한 한국병이 새마을운동이 빈절지어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빈절된 게 아니라 이걸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지역사회 개발의 모델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점,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고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킨 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불어 사는 정신을 이끌어준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학생들과 새마을운동 인지도 연구 결과 인구학적 특성은 남성 47명, 여성 57명, 20대는 103명, 30대는 1명, 기혼 1명, 미혼 103명, 재산 정도는 상 12명, 중 58명, 하 34명입니다.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문한 결과 39.4% 빈도 보통이고 44.2%가 빈도 그렇다고 말하고 매우 그렇다가 7.7%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으로서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계수는
0.7, 다소 높으면 0.2부터 0.4. 여기서 보시면 국가발전, 경제발전 0.659, 이거는 상관계수인데, 이 상관계수는 피어슨의 상관계수에 의하면 0.4부터 0.7은 상관계수와 관계가 높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관계수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높다. 그리고 정치발전과 지역사회발전과 의식개혁과 사회문화발전은 그 다음이다. 가장 적은 것은 정치발전이다. 대학생들의 새마을운동 인지도 중요성은 사물의 존재와 타당성을 인식하는 저희 부관적 인식이며 인지에 따라서 태도, 행태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인지도를 말합니다. 대학생들의 PSM을 통한 인지도 분석은 새마을운동의 배경은 희생과 봉사, 이타주의, 소맹이라는 PSM 정신이 깔려있다고 본다. 그들의 봉사,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콜링, 소명을 가지는 PSM 정신. 바로 우리나라의 부패공화국인데 이것도 새마을운동과 같은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PSM 정신을 가지면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지 부패는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주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약하면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베타는 0.591인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경제발전이 영향을 주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확대시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면 된다. 긍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농촌의 실정은 하면 된다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도박이나 하고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문화가 농촌을 휩쓸었지만은 새마을운동 이후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개인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함께 잘 살기 운동으로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정신의 결과를 삼으리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내가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이 힘을 합쳐서 협동하여서 잘 살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다. 새마을운동을 재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새로 재점화해서 다시금 불을 지펴서 이렇게 새마을운동의 재점화가 필요한 이러한 실정이 아니냐. 우리나라의 모든 행편을 볼 때 그래서 심층적인 연구개발이 요청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